안녕하세요. 하루생활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한 2년, 3년? 2년 한 반에서 3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별일 없으시죠? 저는 별일이 꽤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날백수였잖아요. 처음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뭐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좀 시작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꽤 많이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나름 좀 아둥바둥 했던 것 같아요. 굵직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진짜 전에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생백수였는데, 알바도 해봤었고요. 또 개인 사업자도 내봤고, 이력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력서도 좀 여러 장 내봤고, 면접도 몇 번 봤고, 붙어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되게 많이 좀 살 길을 찾아서 돌아다녀 봤고요. 현재는 그래도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거주지를 옮기긴 했는데, 그리고 코딱지만한 돈이기는 한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급여는 받고 있고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둥바둥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 쫓아갔다기보다는 그냥 휩쓸린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을 빼지를 못해서 좀 그간 찾아뵙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변명이죠. 원래도 그렇게 대단한 퀄리티의 영상을 업로드한 것도 아닌 주제에 뭐 이것 찍을 시간도 없었다 라고 하기는 좀 변명이 맞기는 하죠. 되게 뭔가 저도 대단한 포부가 있기는 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좀 더 영상 편집을 그럴듯하게 공부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좀 더 좋은 핸드폰을 사서 내가 취업을 하면 좀 더 고가의 핸드폰을 사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뭐 다른 일기 쓰시는 분들 보면 되게 정갈하고 좀 아름답게 일기를 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다양한 생각을 해봤었고요. 되게 근데 실현할 능력은 없는데 욕심은 많고 또 망상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물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초라하니까 더 찍기가 싫고 차일피일 업로드를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3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다고 뭐 일기를 꼬박꼬박 제대로 쓴 것도 아니에요. 뭐 되게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그런 것처럼 남들 쫓아서 다이어리도 여러 번 옮겼어요. 원래는 제가 그리드 노트를 썼었잖아요. 아이고. 이게 아마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가장 마지막 그 노트 일기장이었을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 똑같은 그 아날로그 슈프림 그리드 노트 A5 사이즈로 이걸로 좀 더 그 일기를 쓰다가 원래는 제가 그리드 노트만 썼잖아요. 우울증이 제일 심할 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얼마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고르는 최대 기준이 얇고 자리 차지를 안 하는 거. 1년분을 정말 컴팩트하게 딱 요 사이즈로 모두 기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칸이 되게 작고 칸이 세밀하게 작고 또 가성비도 좋은 거. 일기장을 사면서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딱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일기장을 썼는데 그 10년 동안 모은 걸 해도 딱 요 정도 부피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작은 상자 정도?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모은 10년간의 일기장을 뭐 작은 상자 하나에 담고 언제든지 좀 홀가분하게 훌훌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일기장을 고르는 게 그때 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서서히 우울증도 씻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리를 내가 오래 살겠구나, 오래 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봤을 때 좀 괜찮은 다이어리, 좋은 다이어리를 골라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다이어리를 좀 많이 옮겨봤어요. 그동안 계속 이런 것들만 쓰다가 남들 따라서 60 다이어리도 사봤다가 60 다이어리 이거 썼거든요. 마카롱 다이어리. 이거는 그냥 선물 받은 그거고. 이게 언제 거지? 2월달 거네. 얘는 또 이게 바빌론이 언제 개봉했죠? 23년 작년 초에 이 60 다이어리를 썼었나 봐요. 바빌론 받고 천룡팔부 성스러운 거미 이거 재밌었지. 요런 거 받고 한 2월 정도는 그래도 좀 열심히 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또 7월로 넘어가지? 네, 여러분 여튼 이렇게 좀 되게 60 다이로 해봤다가 몇 달 사용하고 이 갈라진 게 저는 60 다이어리의 이 갈라진 부분이 너무 물론 스크랩하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갈라져 있으니까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되게 완결되지 않은 느낌? 일기장이? 한 권으로 끝내야 하는데 완결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60 다이어리는 불편해서 몇 달 쓰다가 다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 형식도 사봤다가 다시 옮기고 결국은 또 그리드 노트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옮기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다 보니까 1년분의 일기가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이 안 가서 더 손을 떼게 되고 일기를 안 쓰다 보니까 제 삶에 되게 두서가 없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한 1, 2년 정도는 진짜 대충 살았어요. 대충. 너무 바쁘기도 바빴고 취업하고 나서 적응하는 기간도 꽤 있었기 때문에 바쁘기도 바빴긴 한데 일기를 안 쓰니까 훨씬 더 두서가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그날 해야 할 것만 막 쫓기듯이 처리를 하고 날짜 감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날에 뭐 했었지? 어제 뭐 했었지? 저번 주엔 뭐 했었지? 기억도 안 나고 항상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기를 제대로 써보자 하고 비장하게 일기장을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 제가 2024년 일기장으로 이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듄 다이어리. 알라딘에서 나온 사은품입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2024 알라딘 다이어리, 데일리 다이어리라고 되어 있고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력, 달력 있고 월간 페이지랑 일간 365페이지 있고 조금의 유선 노트 7페이지. 앞에는 영화 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그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가 제가 듄 1편이었거든요. 또 이렇게 듄 2편이 나오기 직전에 듄 다이어리를 사서 쓰게 되네요. 재밌긴 재밌었어요. 월력이 있고 연력이 있고 월간 다이어리 페이지가 있고 다시 이렇게 일간 페이지로 돌아가는 다이어리. 이거를 갖고 싶었는데 제가 이 사은품을 주는 기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야지 하고 마음만 먹다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알라딘에 가서 이거 그 중고 매장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듄 다이어리 좀 구할 수 없느냐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이게 전국 품절이라고 하셔서 일단 다이어리는 필요하니까 급한 대로 이거를 사서 왔어요. 무늬랑 얼스랑 해가지고 이게 뭐지? 본투리드 이것도 알라딘 사은품은 아니고 이건 알라딘 굿즈라고 하더라고요. 더 무늬랑 디얼스 해가지고
두 개를 사와서 한 6개월씩 나눠서 노트 형식으로 한번 일기를 써보자 라고 하면서 좀 항상 제가 쓰는 그 양식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꽤나 정이 가지 않았다. 너무 의외로 손이 안 가는 노트였어서 네, 이것도 또 이틀 정도 쓰다가 말았네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포기. 그리고 다시 중고 사이트를 뒤지고 뒤져서 이게 매물도 별로 없었어요. 뒤지고 뒤져서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 급하게 사왔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제가 좀 이 듄 다이어리를 구매하게 된 계기고요. 올해는 좀 열심히 써보자 라고 좀 비장하게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주, 전에는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매주 좀 꾸준히 업로드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쓴 상태이기는 해요. 물론 밀린 거를 이렇게 와다다닥 몰아서 쓸 수는 있긴 한데 칸이 너무 커서 그건 또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설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설 자리에다가 올해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만다르크였나? 뭐였지? 만다라케? 만다르크?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이게 네, 알아왔습니다. 만다라트라고 하네요. 만다라트라는 프레임? 형식의 신년 계획표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참고해서 한번 올해의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스탠드를 안 켜고 지금까지 있었네요. 어두우셨죠? 다시 스탠드 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의 목표, 2024년의 목표를 가족, 공부, 재테크, 건강, 컨텐츠, 문화, 취미, 자기관리, 미니멀리즘 이렇게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봤고요. 일단 가족부터. 가족 카테고리에서 올해 안에 좀 이루고 싶다 하는 것들은 일단 인생 네컷을 찍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가족끼리 인생 네컷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네컷을 찍어보고 싶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 엄마랑 같이 인생 네컷 찍어보라고. 그래서 그걸 꼭 해볼 생각이고요. 특별한 추억 10개, 뭐 여행 가기, 이사 가기, 이삿짐 싸기, 그리고 김장하기 같은 소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추억에 대한 에피소드를 10개 남겨서 기록을 해보자가 제 올해 목표고요. 가족 사진이 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올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 국내 여행일 것 같아요. 해외여행은 좀 품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유 없이 꽃 선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꽃 선물을. 그리고 마음을 담은 선물. 언제부턴가 제가 백수 생활이 아니다. 백수 생활 때까지는 그래도 꽤나 꼬박꼬박 값비싼 선물을 했었어요. 백수 때가 아니라 취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따로 나와 살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선물을 못 했거든요. 생일에도. 그래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생일이 아니더라도 좀 의미 없는 날에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편지 쓰기.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 번씩 써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뭐 언니, 동생에게도. 본가 대청소. 이거는 저희가 곧 이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되기는 하는데 여튼 뭐 부모님이 한 아파트에서 좀 오래 살다 보면은 그렇기는 하잖아요. 되게 짐이 무한정 늘어나고 자식들의 짐은 거기에 쌓이는데 또 이사를 간다고 해서 나와서 살게 된다고 해서 그걸 다 찾아가거나 빼가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짐만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싹 드러내고 본가 대청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 카테고리. 공부는 제가 아직도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좀 청춘을 바쳤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해요. 사실상 바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장수생이었어요. 직업이 장수생이었어요. 여튼 그래서 뭔가 아직도 되게 깨름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열심히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공무원 시험을 천천히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정말 천천히 돈 벌면서 준비를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00시간을 순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집에 갈 때마다 매주 주말에 집에 갈 때마다 노트를 한 권 사고 펜을 한 자루를 사요. 그리고 그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그거를 다 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하시던데 그게 좀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전 과목 기본서를 3회독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로만 수험생활을 한다고 했었지 공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7, 8년 만에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 한 번 떼는 것도 되게 시간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3회독 하는 걸 목표로 잡았고요. 이직 준비.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고 싶고요. 코딩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딩은 또 파고들면 너무 깊이 가게 되잖아요. 자격증 준비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그런 욕심은 부리지 않고 딱 뭔지 알았다라는 정도로만 뭐 파이썬이든 C언어든 코딩을 강의를 하나 잡고서 연말까지 완강만 한번 해보자. 그게 뭔진 한번 알아보자 정도로 코딩 완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800 이상 잡기.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통 남들은 토익 막 처음부터 900, 토익 만점 이런 걸 목표로 잡으시는데 저는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어 공부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토익 800을 목표로 잡았고요. 한국사 정도는 그리고 토익이랑 한국사 정도는 그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활 1급은 제가 그 기간이 끝나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래도 한 달, 2달 정도 뜨는 그 여유 시간 동안에 컴활을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막 자격증으로 1급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정확히 1급이 따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엑셀과 PPT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은 업무를 하긴 하는데 너무 제가 방해가 될 정도로 못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다 보니까 컴활 1급을 준비하면서 엑셀이랑 뭐 PPT든 파워포인트든 뭐든 좀 제대로 배워보는 걸 목표로 삼고 올해 공부 카테고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재테크. 사실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모은다는 게 되게 어불성설이기는 해요. 뭐 투자 같은 걸 하긴 어렵잖아요. 솔직히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하기가. 그래서 그냥 쓰지 말고 잘 아껴나 보자, 모아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재테크 카테고리 한번 채워봤습니다. 1000만 원 적금하기. 제가 그게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돈을 모으지 못하는 팔자가 있나 봐요. 저는 정말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쓴다고 해도 고작해야 뭐 식비 정도만 사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돈만 모아놓으면 누가 들고 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뭐 1000만 원을 모으면 1000만 원 그대로 누가 급한 일이 있어 하면서 들고 가버리고 뭐 몇백을 모아놔도 바로 누가 들고 가버리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저 지금 잔고가 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번 1000만 원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목표고요. 근데 이것도 한 올 중순쯤에 그게 있어요. 또 가족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아둔 돈을 또 써야 할 것 같고, 중순 이후부터 다시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적금은. 뭐, 모으면 땡큐인 거고, 굳이 못 모아도 뭐,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신년이니까. 모을 겁니다. 1,000만 원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 적금. 그걸 봤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연말에 행복할 때마다 이렇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뭐 행복했던 기억과 함께 이렇게 딱 접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딱 꺼내보면은 돈도 있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건 당연하고 내가 이런 일들로 행복했었구나 라고 좀 추억을 곱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적금을 하는 걸 봤는데 좋아 보여서 또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덕질 적금.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유튜브 영상에서 그때 입덕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도까지 올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여튼 최근에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NCT의 해찬이라고. 그래서 그 NCT 해찬이라는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아마 뭐 제 바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 몇 년 안에 솔로 활동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로 활동을 위한 덕질 저금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소소하게 뭐 행복할 때, 그 친구로 인해서 행복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돈을 모아보자 라는 취지로 넣어놔 봤고요. 현금생활 요즘 유행이죠. 현금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아기자기하게 소꿉놀이 하는 게 너무 귀여워 보여서 재밌어 보여서 한번 따라해보려고 현금생활 해보려고 하고요. 또 가계부, 현금생활과 가계부 쓰는 건 뭐 필수죠. 같이 붙어있는 거죠. 가계부도 같이 한번 써보고 싶고요. 수익 다원화,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다양한 쪽으로 뭐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수익 다원화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예전에 만들어둔 개인 사업자를 어떻게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넣어봤고요. 커피값 줄이기. 제가 식비는 진짜 안 들어요. 점심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안에 밥을 호로록 먹고 양치까지 하고 모든 세팅을 끝내야 돼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점심에는 거의 인스턴트, 컵밥 아니면 컵라면 이런 거 위주로 먹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너무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까 가게들도 닫아서 김밥도 사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식비에는 정말 자린고비의 수준일 정도로 식비에는 돈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커피값에는 제가 돈을 진짜 흥청망청 씁니다.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는 데다가 또 제가 커피를 저만 사지 않거든요. 해프긴 한데 뭐 다른 사람한테도 좀 많이 사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주기 싫어도 여러분 그 더치페이 하기가 가장 애매한 항목이 커피값인 것 같아요. 뭐 달라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는 그래서 좀 사주는 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식비는 뭐 월에 몇만 원 들지도 않아요. 정말 안 써요, 돈을. 근데 커피값이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커피값을 줄여보자. 그거를 줄이는 게 지금 내 씀씀이에서는 가장 큰 그 소비를 줄이는 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값 줄이기에 또 이렇게 넣어놔 봤고요. 건강에는 체중 감량 5kg가 목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근 1년 동안 취업을 하면서 살이 5kg가 넘게 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원래의 체중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는 취지로 넣어봤고요. 플랭크 10분. 제가 지금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말랑팔뚝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골골대다 보니까 플랭크 정도를 하면은 이렇게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근육을 증량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플랭크를 10초, 20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서 연말까지는 플랭크를 10분까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점심 도시락, 제가 끼니를 워낙 대충 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건강하게 챙겨 먹어보자. 그리고 당, 탄산 줄이기, 이건 정말 시급합니다. 커피를 먹다 보니까 진짜 그 액상과당을 제가 진짜 하루에 두세 잔씩을 들이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에게 제 건강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요. 카페인, 민트차. 이것도 뭐 같은 취지입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대신에 민트차를 한번 먹어보자. 민트차 맛있더라고요. 바른 자세 유지하고 수면 시간을 지키고, 수면 시간 지키는 것도 제가 그 통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들어요. 통근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쓰다 보니까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유튜브 켜놓고 ASMR을 보면서 시간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ASMR, 특히 제가 요즘 그거에 빠져 있거든요. 그 물에다가 시멘트 퐁당퐁당 떨궈가지고 물 좀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거. 그리고 짐초크. 그 스포츠 용으로 나온 네모 모양 분필을 와사삭 부시는 그런 영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2-3시간씩을 버리거든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자는 시간은 2시에서 3시 정도 되고 기상시간이 6시 반에는 일어납니다. 못해도. 그렇게 수면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네, 이것도 힘든 것 같아서 한번 건강하게 잘 자보자 라는 취지로 넣어봤고요. 식도염이 심해졌어요. 원래도 식도염이 있기는 했는데 거기에 그 상태에서 탄산을 때려박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카페인을 때려박고 하다 보니까 식도염이 미친 듯이 좀 지금도 목구멍에 뭐가 걸려 있어요.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보자. 그러려면은 위를 비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폭식 금지. 되도록이면 한번 위를 비우는 쪽으로 식도염을 관리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컨텐츠 유튜브 다시 시작할 겁니다. 목표는 구독자 1000명입니다. 그리고 주 1회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포부리 말씀드렸죠. 블로그 또 원래 하선 블로그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싹 이쁘게 정리를 해서 영화와 책 리뷰만 이렇게 꼬박꼬박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블로그 정리해서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고요. 꾸준히 글쓰기. 제 뭔가 나이가 들어서 너 최종적인 꿈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으시면은 제 약간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로맨틱한 뭐 장래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장은 하기가 힘들죠. 제 실력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대, 60대가 돼서 등단을 해도 뭐 작게 나만 보는 1인 출판사로 뭐 나만 보는 소설을 낸다고 해도 50대, 60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좀 꾸준히 글 쓰는 연습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꾸준히 글쓰기 잡아놨고요. 공스타. 예전에 진짜 한 10년 전쯤 인스타 처음 막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공스타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열심히 막 하다가 그것도 수험 생활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때려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수험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공스타그램을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문 읽기. 요즘 제가 본가에서 나와 살게 되면서 TV가 없다 보니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그래서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문 읽기 넣어놔 봤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 쓸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중앙일보 정도 있잖아요. 중앙일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타이틀만 이렇게 한 번 쭉 읽어보다가 뭐 관심 있는 글이 있어 보인다 하면 들어가서 읽고 뭐 그 정도 한번 꾸준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이것도 괜찮은 공모전이 있으면 한번 뭐 응모를 해보자
정도 대단한 포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 취미 카테고리에는 책을 좀 꾸준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비문학 10권, 문학 5권 이렇게 잡아놨어요. 뭐 남들은 뭐야 1년에 15권 책도 못 읽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드니까 책을 읽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15권 이거도 제가 진짜 최대치로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상 뭐 한두 권 읽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여튼 책은 15권 읽어보자 라고 목표를 잡아놨고요. 공연 5번 보러 가자. 어떤 공연이든 장르를 불문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한번 5번 정도는 다녀와 보자. 올해 안에. 토지를 제가 중학생 때부터 토지 독파가 항상 버킷리스트였어요. 그 몇 권짜리죠? 잠시만요. 토지가 제가 지금 밀레 이것도 가입을 해놨거든요. 밀리우 서재 보시면은 토지가 20권짜리네요. 20권 토지 독파하는 게 중학생 때부터 항상 목표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한 3, 4권, 5, 6, 7권까지 읽다가 점점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또 천천히 읽어 나가다 시험 기간 겹치면은 딱 떼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고 다시 1권으로 돌아가고 뭐 그렇게 한 10번 정도는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토지 1권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1권만 기가 막히게 거의 외우다시피 읽었고 그 다음부터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그래도 한번 토지를 독파해보자 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 1회 필사 연습해보기 그리고 CGV랑 롯데시네마 승급하기. 현재 CGV가 제가 VVIP고요. 로치도 아마 VVIP일 거예요. 그리고 CGV는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골드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로시도 롯데시네마도 지금 VVIP 3년차가 내년이라서 올해만 채우면 아마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데가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취업하기 전부터 알바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영화를 봤어요. 매일매일 거의 영화관에 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한 하루 이틀 빼고 한 5번 주 5회 정도는 영화관에 가가지고 이 영화 저 영화 다 보고 다녔거든요. 특히나 재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아서 진짜 그때마다 신나게 몇 번씩 본 영화 또 보고 막 그랬거든요. 여튼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거는 딱 이 CGV랑 로시 등급을 승급시키고 나서 좀 횟수를 차츰차츰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EBS에 그 위대한 수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20분짜리예요. 한 편당. 짧기 때문에 언제든 그냥 하루에 한 편씩 호로록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이게 시즌 3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즌 1만 올해 안에 한번 봐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에서는 올바른 문장 사용하기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그리고 저는 나름 사회생활 하다 보면서 이거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 예전에 옹알옹알 좀 말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좀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그나마 전에 비하면은 말을 잘 끝맺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튼 그래도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올바른 문장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이거를 넣어봤고요. 일기 쓸 때 점점점 크크크 유유유 이런 거 없이 일기 쓰기 제대로 된 문장으로 뭐 이런 거 있고 또 입을 무겁게 말 옮기지 말기 그리고 머리 뜯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딱딱딱딱 감으면서 딱딱 끊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뜯는 버릇 고치기 그리고 바디로션 바르기 매일 팩하기 매달 나를 위한 선물을 하기 요 정도 자기관리에 넣어놨고요. 미니멀리즘 카테고리에는 밀린 일기 쓰기 제가 일기장이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일기를 써놓고 뭐 스크랩할 것들만 이만큼씩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스크랩할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밀린 일기를 기입을 하고 그 작업을 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해주고 싶고요. 소비를 지양하고 있는 거 잘 쓰자. 그리고 힙펜 뚫기. 힙펜 뚫기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그 섀도우 팔레트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팔레트가 엄청 많았는데 너무 있다 보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선물을 하고 딱 제가 자주 쓰는 것들로만 이렇게 섀도우를 몇 개만 남겨놨거든요. 아니 사실 자주 쓰지도 않아요. 그냥 제 피부톤에 어울리는 것들로만 남겨놓은 편입니다. 그게 아마 네. 뭐 다른 건 다 둘치고 진짜 자주 쓰는 이 어퓨의 미네랄 모노 섀도우 매트 핑크 엠핑크 01 요거 심지어 제조일 봐요. 2023년이에요. 저 대학 다닐 때예요. 그때 샀던 건데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다. 나름 진짜 요즘 취업하면서 매일매일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리고 이것도 저 대학 다닐 때 샀던 거죠. 2015년에 만든 아리따움. 그때 당시에 아리따움이 이 모노 아이즈로 되게 획기적인 선풍적인 인기였단 말입니다. 그 얼스. 정말 개나 소나 가지고 있던 그 얼스. 이것도 10년 넘게 썼는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힙펜을 뚫어보자. 있는 거나 잘 쓰고 라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짐 정리하기. 짐 정리. 그리고 매주 한 개씩 쓸모없는 것들 버리기. 그리고 매주 하나의 목록을 정리하기. 이게 어떤 목록을 말씀을 드린 거냐면 뭔가 쌓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즐겨찾기 목록, 그리고 뭐 여튼 뭐 스크랩 목록, 아니면 제 블로그에 퍼다놓은 그런 것, 글들, 목록 그런 것들을 어차피 보지도 않으면서 항상 저장만 무지하게 해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록을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말 내가 참고할 만한 글들만 남겨놓고 모두 정리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넣어봤고요. 도파민 줄이기. 제가 너무 취약합니다. 도파민에. 그래서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나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핸드폰 시간 줄이기, 도파민 줄이고. 네, 이렇게 2024년 네,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해보고 싶다 하는 소망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적어봤고요. 사실 이거 다 못할 거 알고 있어요. 벌써 알고 있어요. 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싹 적어놓고 이 중에 한 카테고리마다 한두 개씩만 뭐 달성을 해도 저는 그건 충분히 성공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개씩만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만다라케? 뭐였지? 만다르트? 잠시만요. 만다라트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일주일치 일기를 써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